아이들을 보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금방 웃고 금방 울고 감정의 변화가 큰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기쁨에는 무뎌지고 슬픈 일은 더 자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행복을 잠시만 미루어두고 돈 좀 벌어놓고 나서 애를 좀 더 키워두고 나서 이번 승진만 하고 나서 이렇게 살다 보면 금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행복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한 생각과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합니다. 행복을 미루지 마세요. 행복을 만드는 방법 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흘려보내세요. 살면서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죽도록 싫어했던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저는 있습니다. 대학생 때 몇 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선배인데요. 그때는 그게 가스라이팅인 줄도 모르고 당하기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학교는 다녀야 해서 학교 갈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벌써 제 얼굴이 굳어지고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이 나오곤 합니다. 저만 또 불행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이러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두 개간 내가 먹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자 라고 생각해도 말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만큼 성인이 아닌가 봅니다. 용서를 할 수 없다면 주변에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용서할 것도 없고 이해하려 하지도 말고 그냥 흘려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나만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을 안다면 사과하시고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상처를 줬다면 정말 어렵지만 사과하는 게 좋습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사과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의 헤어짐에 너무 마음 쓰고 애쓰지 마세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결국은 떠나갑니다. 마음이 변해서, 상황이 변해서 또는 죽음으로 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친한 친구도, 연인도,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우리는 결국 다 헤어져야 합니다. 너무 움켜쥐지도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애태우지도 마세요. 부모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듯이 아이들도 떠나보내줘야 합니다. 하물며 가장 가까운 가족도 멀어졌다 붙었다 하는데 연인이나 친구는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 사람이 변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지고 또 다른 인연이 생기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흘러갈 일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아줘야 할 때는 놓아주세요. 놓아주면 또 새로운 날이 오고 시간이 꽤 지나서 아무렇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를 살아가세요. 주사를 맞는 어린애기들을 보면 주사 맞기 전까지는 아무렇지 않다가 주사 바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웁니다.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웃고 놀아요. 애가 좀 커서 초등학생 정도 되면 며칠 전부터 주사 맞으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당일에 말하면 안 가려고 해서입니다. 주사 맞기 며칠 전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죠. 괜히 아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보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나은 것 같아요. 다가올 불행을 모르니까 닥치기 전까지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사를 맞아보면 상상한 것보다는 덜 아플 때가 많죠. 어차피 꼭 겪고 넘어가야 할 아픔이 있고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은 그냥 다쳐서 아프기로 하고 그 아픔을 미리 아파하지도 말고 실제보다 더 상상해서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베풀면서 살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베풀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단순한 베품이라는 것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인색하게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저는 그런 가장 단순한 베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도 잘 못 챙기면서 봉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잘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한테 담배 종류 잘 모른다고 화내지 말고 회사에서 임산부에게 특혜를 많이 준다고 괴롭히지 마세요. 인사를 먼저 잘 못하는 쑥스럼 많은 회사 후배에게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해보세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베푸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남편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장모님께 전화 한 번 더 하고 친구의 안부를 묻는 것.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려고 노력하면 분명 본인 마음에 감사함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입니다. 아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이 베풀지 못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보다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눈치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이유가 아마도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꿈이 락밴드 보컬이었다고 아내 눈치 안 보고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락밴드를 하러 다니실 수 있을까요? 내가 먹여 살려야 할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회사 내에서 밴드 모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에서 타협해서 하면 됩니다. 살면서 원하는 것 하나쯤은 안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삶에 무너지지 않을 희망이 되고 주변 다른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해도 이겨낼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내 인생을 재밌게 살면 됩니다. 분명 그 사람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부러워할 수도 있죠. 이제는 명품도 필요 없고 누가 누구랑 친한지도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살아도 결국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 인생 별거 없고 재밌게 살다 갑시다.